자신의 힘으로 15년 만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개인 커리어 최초로 ALCS MVP를 수상하며 팀을 월드 시리즈로 이끈 장본인이죠. 힘밖에 쓸 줄 모르는 힘모스, 뉴욕의 심장 사상충, 유인원 그 잡채 등 그를 부인하는 수많은 질책성 밈들이 존재하지만 그는 양키스의 심장이며 뉴욕의 기둥입니다. 바로 양키스의 진심전력 원펀맨 잔카를로 스탠튼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어느덧 34살이 되었습니다. 야구 인생의 중반부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의 야구 인생은 우승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엄청난 FA 계약을 했기에 돈 잘 버는데 성공한 거지 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야구 선수 인생에서 돈만큼이나 중요한 건 우승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명예와 꿈 같은 것일 겁니다. 개인적인 커리어는 이미 MLB 최고 반열 중 한 명으로 올라섰기에 우승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양키스로 트레이드 되었을 때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팀, 그것도 그냥 강팀이 아니라 MLB 최고의 명문팀으로 이적을 한 것이니 말이죠. 어쩌면 이제 나도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의 인생은 또 다른 형태의 동기부여가 입혀졌을 겁니다. 월드시리즈 진출, 그리고 우승, 마침 그럴만한 실력도 위상도 있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였으며 그의 강력함은 모든 야구 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때마침 양키스에는 자신과 합을 겨룰 만한 선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선수의 페어로 선택받은 게 자신이었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지구 우승을 달성합니다. 생각보다 꿈이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휴스턴에게 패하게 되죠. 팀을 정상까지 이끄는 데 실패합니다. 2020년, 2019년 자신들을 탈락시킨 팀의 에이스를 FA로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템파베이에게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하게 되죠. 2021년에도 다시 지구 우승을 달성한 2022년에도 그리고 2023년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번번이 팀을 월드 시리즈 진출로 이끄는 것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양키스가 존재한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한 기간 15년, 그것과 동일한 기록을 작성하게 되죠. 어쩌면 본인이 존재한 양키스가 양키스 역사상 최악의 세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4년 다시 한번 지구 우승을 달성합니다. 비록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팀의 중심도 아니게 됐으며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라인업이 없는 게 이득, 그가 타석에 들어서는 건 마이너스라는 질타를 받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받고 있었죠. 어쩔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고질병 햄스트링은 번번이 그의 앞길을 막아서기만 했고 딱딱한 타격폼으로 인해 낮을 수밖에 없는 에버러지는 갈수록 더 떨어져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힘들어 보였죠. 지쳐 보였습니다. 언제나 활기찼던 그의 웃음은 이제 얼굴 어딘가에 어두움이 드리운 미소로 변했습니다. 2024년 94승 68패로 지구 우승을 달성하며 아메리칸 리그 가장 많은 승리수를 올린 팀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월드 시리즈 진출을 점치는 야구 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스탠튼의 활약을 기대하는 팬들도 그 숫자가 많지 않았죠. 하지만 믿기 힘든 일들을 그는 다시 해내 보였습니다. 2024년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과거 양키스가 트레이드로 데려왔을 때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And a high drive in the left center field. Stanton's gonna watch another one fly. Are you kidding me? 캔자스 시티와의 디비전 시리즈, 클리브랜드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모두 팀의 승리를 이끌고 구해내는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낸 건 잔칼로 스탠튼이었습니다. 월드 시리즈 전까지 그가 기록한 성적은 9게임 5홈런 11타점, 타율 2할 9푼 4리, OPS 1.179였습니다. ALCS MVP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번 시즌에도 전혀 반등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이제는 퇴물 취급을 받았던 그가 포스트 시즌에서 이런 활약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우선 스탠튼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야 합니다. 스탠튼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클로즈 스탠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합니다. 부드럽게 힘 빼고 정확히 맞추는 타격이 아니라 그냥 장작 후려 패는 도끼질처럼 냅다 공을 후려 갈기는 듯한 스윙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트 무게도 가장 무거운 걸로 쓰고 배트 길이도 가장 긴 것으로 쓰죠. 가장 무겁고 가장 긴데 또 리그에서 가장 빠른 배트 스피드를 지녔고 리그에서 가장 긴 스윙 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가 다소 뒤에서 맞는다고 쳐도 그냥 100마일 이상의 타구를 힘으로 뽑아내기도 하는 거죠. 100마일 땅볼 타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빨래줄 라인 드라이브 홈런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사람은 스탠튼 유일할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약점과 강점이 너무도 명확히 나눠지기도 합니다. 강점은 패스트볼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냥 힘 대 힘으로 밀어붙이는 싸움에서 스탠튼이 크게 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순발력이 떨어져 빠른 공 대처가 전성기 때만 못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패스트볼 계열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낭낭한 슬라이더나 싱커 같은 경우엔 그냥 아주 좋은 먹잇감이기도 하고요.
좋지 못했던 시즌 중에도 이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약점도 아주 명확하죠. 네, 투수가 정직하게 힘 대 힘 대결을 해주면 좋은데 얍삽하게 패스트볼 요리조리 빼고 체인지업으로 계속 장난질하면 스탠튼은 그냥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체인지업 상대 타율 1할 5푼 6리, 커터 상대 타율 1할 2푼, 스플리터 상대 타율 1할 8푼 8리. 그를 상대하기 가장 좋은 변화구들이죠. 실제로 그를 상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몸쪽으로 투심, 포심으로 찔러넣고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고 체인지업 같은 오프스피드볼로 삼진을 잡는 것입니다. 또는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커터나 스위퍼로 삼진을 잡아내거나 땅볼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총 7개의 삼진을 당한 포스트 시즌에서도 떨어지는 바깥쪽 변화구에 3개의 삼진을 당했고요. 아시다시피 스탠튼은 그렇게 공략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롭에서는 이런 공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프롭에서 지금까지 만났던 투수들 중에 오프스피드볼을 맛있게 던졌던 투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스탠튼이 그닥 어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프롭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플레이오프가 주는 프레셔는 항상 투수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죠. 그렇다 보니 투수들의 공이 이따금씩 몰리는 순간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몰리는 공들 중 약간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들을 스탠튼은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이죠. 스탠튼은 투수들의 압박감을 잘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죠. 실제로 그가 프롭에서 때려낸 5개의 홈런 중 4개의 공은 사실 실투성 공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타격 메커니즘과 강점을 생각한다면 분명 스탠튼에게 던져선 안 되는 공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건 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타자, 모든 투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는 유독 플레이오프에서 월등한 성적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집중력, 심리적 강인함 등의 멘탈 싸움에서 그가 이겼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기술적 전략, 그리고 분석을 떠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멘탈, 그리고 한 번의 실투와 한 번의 스윙으로 갈리는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고도의 집중력, 정신적 강인함의 대결에서 스탠튼이 투수들을 압도했던 것이죠. 그게 스탠튼이 플레이오프에서 지금까지 강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제 월드 시리즈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붙는 다저스 투수들은 그리 만만한 투수들이 아니죠. 그리고 상성상 스탠튼이 어려워할 만한 투수들이 많습니다. 스플리터가 주무기인 야마모토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 계열의 투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가 LA 다저스에는 정말 많습니다. 플레어티, 블레이저, 필리피스, 트레넨 등등 피니시로 이런 공들을 정말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전 팀들과 실력의 고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던지는 구종과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의 특성상 스탠튼은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다시 리그 평균 수치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저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현재 양키스 공격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잔칼로 스탠튼이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모르게 이 모든 상황을 또 이겨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냥 밈이 아니라 뉴욕 양키스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은 기대가 들죠.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 모두 그는 이런 압박감을 이겨낸 선수이니까요. 7게임 중 딱 한 경기 정도는 그의 힘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1년에서 1996년이 될 때까지 양키스는 15년간 월드시리즈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5년이 되었던 그때 양키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절 승리의 주역들은 양키스의 또 하나의 왕조 시대를 만들었죠. 다시 15년 만에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을까요? 잔칼로 스탠튼과 뉴욕 양키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